안녕하십니까. 페이지 233쪽 망막박리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열공 망막박리, 그래서 유리체가 액화되어 가지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유리체 요 견인대 부분이죠, 그죠? 견인 요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는 이제 유리체, 액화된 유리체가 스며듭니다. 그래서 유리체가 잡아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은 유착이 돼 있고 딱 들어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유리체 막막하고 들어붙어 있다 보니까 당겨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리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박리. 이런 게 열공 망막 박리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책을 보겠습니다. 망막 박리는 어디서 생기냐면요. 망막하고 앞에서 제가 우리 시계해볼 시간에 설명했는데, 망막하고 맥락막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줄 줄치해야 됩니다. 감각신경망막층과, 다시 말해서 이제 시세포층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로드세가 콘셀이 있는 거, 원포세포, 막대세포 있는 시세포층하고 세소산비층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신경망막층과 세소산비층 분리 이렇게 적으세요. 자, 증상 오른쪽에 강시증 줄치고, 그 다음에 유리체 부위물이 나타나 시력장애 유발, 이거 줄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박리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망막이 붙었다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광시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광시증이 나타나고, 그 밑에 보면은 박리가 진행되면 시야결순이 확산되어 마치 검은 장막을 치는 느낌입니다. 즉 검은 커튼 치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니까 그렇습니다. 검은 장막을 치는 느낌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항반 부분이 박리되면은 항반의 작용이 이제 색각이라든지 이 변형시 중심시력 저하 이런 게 나타나고, 오래 지속된 백내장 눈속출혈 녹내장 합병할 수 있다. 저 합병되는 거, 색가시장의 변형시 중심시력 저하, 이건 당연히 아는 거지만 줄치시고, 그 밑에 백내장 눈속출혈 녹내장 줄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하게 되면은 바로 안구 위축, 즉 안구가 축구공 바람 빠진 것처럼 쭈그러드는 드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안구 위축입니다. 안구 위축 줄치시고. 자, 망막박리는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열공 망막박리, 즉 망막이 찢어져 가지고 글로 이제 거기로 생기는 게 있고, 그 액화된 유리체가 들어가서 생겨나는 게 망막박리, 열공 망막박리고, 비열공 망막박리는 찢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공 망막박리는 고도근시, 망막 주변 변성 외상으로 생긴 망막 열골 액화된 유리체가 침투해서 발생하는 망막박리다.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비열공 망막박리는 망막 열공과는 관련 없이 발생하는 망막박리로 안구 천공상 당뇨 망막병증 망막 혈관염 등과 같은 눈속 섬유조직 줄치시고 견인되어 발생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견인성 망막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삼출물이 기어서, 삼출물이 이제 고름 같은 거죠, 그죠? 포도막이 눈속전에 삼출물이 기어서 생기는 삼출망막박리가 있더라. 자, 그래서 견인성 망막박리, 그 다음에 삼출액 줄치고 끝에 삼출망막박리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견인, 눈속 섬유조직한 견인성, 그 다음에 삼출액, 삼출망막박리, 요게 비열공 망막박리더라. 그래서 요렇게 생긴다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게 열공인지 비열공인지 이것까지 자세하게 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수준을 생각해 가지고 그냥 요거 강시증, 날파리증, 변형시, 색각장애 이런 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안구 위축 발생한다 뭐 이런 거, 그 정도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정식 유리체 망막병증 다음 페이지인데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 관련 항반 변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별로 필요 없고. 자, 235쪽에 망막 세소 변성을 보겠습니다. 망막 세소 변성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림부터 보면은 요 특징이 뭐냐면 이 검은 뼈조각 같은 요 시커먼 거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망막 세소 변성이고, 우리 가수이자 개그맨이든가 코미디언인가 김동우라는 사람, 이동우가 김동우인가 모르겠네. 그 양반이 이제 점점 시력을 상실해가지고 요즘에 검은 안경을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망막세소 변성증이 걸려서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된 병소는 막대세포다. 막대세포부터 X연관 열성률이 가장 심한 형태를 보이며 가장 심한 형태까지
줄치시면 됩니다. 왁대세포가 주병소입니다. X인간 열성유전이 가장 심한 형태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염색체, 열성유전, 보통 우성유전 이런 형태가 있고, 자 초기에 야맹의 증상이 있다. 초기부터 야맹 증상. 그 다음에 중심실의 변화는 없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창백관 유도와 심하게 가는 망막혈관이고 적도부의 색소상피에서 쓰나죠, 그죠? 적도부부터 색소상피에서 온 뼈조각 모양의 검은색 소까지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주 특징이 이제 적도부의 색소상피에서 유래된 뼈조각 모양의 검은색 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은 망막유체 암암에서 백내장, 녹내장 이런 합병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시야에 고리 모양 암점이 나타나 점차 동심선 협착, 나중에는 간 모양 시야만 남게 되면 결국 실명한다. 아주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죠? 그래서 치료법은 없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손에게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전에 대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원체의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놓으면 바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광망막병증은 햇빛을 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망막의 손상을 일어난 게 이제 일광망막병증이거든요. 이것도 뭐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녹내장 들어가겠습니다. 236조. 녹내장이 의심되는 소견 6가지 있습니다. 안압이 22mm Hg 이상. 보통 한 21mm Hg죠, 그죠? 평균이. 그거를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안압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두 눈의 안압 차이가 5mm Hg 이상일 때, 유도 함몰비 CDB가 0.6 있을 때, 이거 앞에서 했죠, 검사할 때. 두 눈의 CDB 차가 0.2 이상일 때, 녹내장 가족력 있을 때, 급성녹내장 증상일 때, 6가지 요거를 눈에 한번 발라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정상 안압은 10에서 21mm H고 평균은 15mm Hg. 요거는 기본이죠. 양안압 차이가 3mm Hg 이하가 정상이다. 그 다음에 신생 안압의 평균치는 10.27mm Hg다. 요 수치들에서 뭐 신생아 이거는 필요 없고, 정상 안압은 10에서 21mm고 평균은 15고 양안압 차이는 3mm Hg 이하니까 정상이니까, 이거보다 높으면은 비정상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 줄에 골드만 앞평 안압계 임상적으로 가장 정확하다. 그거 줄치시기 바랍니다. 앞평 안압계, 이 제품 이름이 골드만인데 골드만 앞평 안압계가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자, 시신경 유도 검사는 CDB를 검사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DB 검사에서 앞에 커퍼 디스크 레이시오라 했죠, 그죠? 컵은 그 함몰된 그 직경이고, D는 그 앞틱 디스크, 다시 시신경 유두의 직경을 말하죠. 본래의 시신경 유두에다가 함몰된 부분에 그 비율을 CDB라 하죠, 그죠? 그래서 셋째 줄에 위에서 놓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의 정상 CDB는 0.6이다. 정상 CDB 0.6 줄치 놓으시고, 양안의 CDB의 차가 0.2 이하다 줄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진단에서 봤다시피 0.2 이상 CDB 차가 0.2 이상일 때는 비정상이라 했으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야 측정을 보시면은 녹내장이 걸리게 되면은 특징적인 이제 시야 장애가 일어나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생기는 게 이제 중심 부분에 암점이 생깁니다. 중심 부분에 암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래 이제 여기를 중심이라 하고요. 중심 부분에 이제 이렇게 암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암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더 진행하면 코측 계단이라고 하죠. 비측 계단이라고 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발생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할 모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할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바로 그게 녹내장성으로 생기는 시야 결손이 되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줄에 녹내장의 진단과 예후 및 치료의 필수적인 검사가 무슨 검사다? 시야 측정이다. 그거 줄쳐야 됩니다. 녹내장의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가 뭐냐 하면 시야 검사입니다. 자, 녹내장 시야 결손은 왜 생기느냐 하니까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유도의 손상 때문입니다. 자, 안압이 높아지면요 시신경 유도를 압박하거든요. 압박하면 이제 시신경에 있는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시야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신경 유도리 시신경의 주행 방향에 따라 특징이 시야 장애가 나타난다. 자,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가 어디냐 하면은 줄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분은 시신경 유도의 위아래쪽.
그래서 이곳에 해당하는 주시점 주위 시야, 주시점 주위 시야 결손과 코쪽 시야 결손이 제일 처음 발생한다까지 줄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신인 유두에서 손상되는 부위는 위아래쪽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시점 주위 시야 결손과 코쪽 시야 결손이 시야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결손이 생기더라.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개방각 녹내장은 대부분 정상이기 때문에 시야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폐쇄각 녹내장인 경우에는 폐쇄각은 이제 그 앞방각에 이제 좁아지가 생기는 게 폐쇄각이죠. 그래서 폐쇄각 녹내장인 경우에는 특징이 정상이 있지만 개방각 녹내장인 경우는 정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야 변화로서 이제 녹내장이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 줄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심부분 함정, 코쪽 계단, 할모의 함정 이런 식으로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심부분 함정 제일 처음 생겨, 두 번째 코쪽 계단, 세 번째 할모의 함정 각각 제목에만 줄쳐 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해서 앞방각경 검사를 합니다. 앞방각이 얼마나 좁아져 있느냐 이걸 보겠죠. 그래서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수술, 경과 관찰에 사용되는 검사로 폐쇄각 녹내장 환자에서 홍채와 앞방각 유찰 관찰을 하는 데 이용된다. 그 다음에 이에 세긋 등으로 앞방각 깊이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 자, 개방각 녹내장 보겠습니다. 우분발 개방각 녹내장은 이 다른 선인되는 질환이 없이 이제 개방각이란 말은 이제 앞방각이 좁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녹내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원인 질환이 없는 게 원발을 합니다. 근데 처음 생긴다 이거죠. 요것으로 인해서. 근데 이 개방각 녹내장은 왜 생기냐면 간단히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도에 이제 물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면 나중에 물때 끼고 이러다 보면 머리카락 끼고 이래가지고 이제 물이 제대로 하수도로 빠져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방각은 열려있지만 여기 이제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 예를 들어서 섬유지라든지 슈랭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저항이 생겨가지고 방수가 유출이 안되는 그런 경우를 바로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이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읽어보겠습니다. 안압삼성으로 시신경 장애를 초래하며 특징적인, 그걸 줄쳐야 됩니다. 특징적인 시야 변화와 시신경 손상. 그러니까 개방각 녹내장에서는 시야 변화와 시신경 손상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방각은 열려있고 양안성으로 진행되며 말기까지, 자, 줄쳐야 됩니다. 말기가 자극 증상이 거의 없이 서서히 진행. 자, 이건 왜 생기는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수 유출 높은 저항으로 안압이 상승해서 시신경 유두의 시신경을 손상시켜 발생한다. 그래서 초기 시신경 유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줄쳐야 됩니다. 안압 상승, 시신경 유두 함몰, 신경태 폐임, 시야 변화,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신경태 폐임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그림이 제대로 안 나 있는데 쉽게 말한다면 여기가 시신경 부위 어디 갔나? 여기 이제 시신경 유두 부위잖아, 그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옆에서 받는 걸 그리자면은 본래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안압을 이렇게 받게 되면요, 요 부분이 더 들어가지고 요렇게 안쪽으로 폭 파입버립니다. 이렇게 파인 요런 거 시신경, 요거를 이제 폐임이랍니다. 신경태 폐임. 그렇다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앞방, 계속 보겠습니다. 앞방에 열려있는 것으로 확진할 수 있다. 양측성, 유전적 요소 있을 수 있다. 치료는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약물요법을 축동제를 사용한다. 축동제 줄쳐야 됩니다. 축동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홍채가 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홍채입니다. 축동제는 안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본래 요 부분이 뭐겠습니까? 여기 앞방각이잖아. 그죠? 근데 홍채가 축동이 되면은, 홍채가 쭉 해삼 떨어지듯이 이렇게 쪼매라게 되니까, 구멍에, 이 해삼이, 해삼 퍼지듯이 쭉 퍼지가지. 그죠? 그럼 요 부분이, 이렇게 뚜껑했던 부분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홍채가 요래 돼 있던 게 지금 요래 돼 있잖아요, 그죠? 요래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꺼운 게 축동이 되면은 요게 구멍이 좁아져야 되니까, 동공이 좁아져야 되니까 요게 낮아진다, 이렇게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더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제 응급조치로서
이 방수 유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축등지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 효과 없으면 수술 행한다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압은 21mmH보다 높은데 눈의 해박적 또는 기능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게 고안압증이란다. 그리고 그거는 별로 심했는데 그 밑에 게 이제 한 번씩 시험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혈관계가 고령, 당뇨병, 저혈압, 심혈관 부정증, 빈혈 등의 원인으로 안압의 1차 변동, 시신경, 혈관장애 등이 발생해 안압이 정상이거나 혹은 낮은 경우는 정상 안압 녹내장 혹은 저안압 녹내장,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원발, 개방 녹내장보다 빈도가 높다. 그러니까 그 안압이 정상인데 녹내장이 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혈관경화부터 빈도가 높다까지 줄치시면 됩니다. 갈로 해 놓으세요. 자, 폐쇄각 녹내장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앞방각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말합니다. 첫째 줄 끝에 보면요, 앞방각이 폐쇄되어 발생 줄치면 되고 48시간 내에 안압을 조절하면 영구적 실명을 초래한다까지 줄치가 됩니다. 가족력 줄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원시암의 얕은 안발 가진 눈에서 발생, 밑에 5, 60대 여자 발생.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대적 동공 차단과 밑에 수중체의 두께가 증가해서 폐쇄각 논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그거 줄치면 됩니다. 자, 급성발작증에는 타각적, 자각적 증상이 없고 각막부종이라서 불빛을 볼 때, 자, 줄치세요. 각막부종 줄치고 밑에 무지개색 달무리, 그 다음에 선모체 충혈 동공 확대 줄치면 됩니다. 이걸 아급성기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발작하면 이게 녹내장이 눈이 하고 두통하고 심하면 다 토하거든요. 그러기 직전에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달무리 증상하고 동공 확대됩니다. 선모체가 붉게 충혈이 되고. 근데 이제 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방수 유지되면 자연 회복이 되는데, 급성 발작을 일으키면은 이건 이제 어떤 유발 요인이 써놨죠. 어떤 유발 요인이 뭐냐면은 맥주 같은 거 먹고 엎어지 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압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갑작스러운 발작이 심한 안통, 두통을 동반한 시력자, 각막부종, 혼탁, 그 다음에 동공간략근 마비를 한 동공 확대, 대간반사 소실, 선모체중 미신경의 자극을 한 오심과 구토까지 갈로 치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아주 급성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천 녹내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출생 후 처음 3년에 발생한 녹내장이다. 출생 후부터 처음 3년에 발생한 녹내장 줄치시면 됩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은 원발영아 녹내장인데 10%는 보통 염색체 여성 유전으로 환자의 약 3분의 태생기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전체 환자 90%는 생후 1년 이내에 발생한다는 거. 90% 생후 1년 내 병이 발생 줄치면 됩니다. 위에 보통 염색체 여성 유전 줄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태생기 발병할 수 예후는 불량 그거 줄치해야 됩니다. 별로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게 이제 안압이 높아지니까 소눈이라거든요. 바로 밑에 보면은 소눈 줄치시면 됩니다. 안구 전체가 커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소눈이라도 소눈에 줄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발용화 녹내장은 아기 때 3년 이내에 발생하는데, 요게 이제 특히 요런 경우에 이제 소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바로 원발용화 녹내장이다. 소는 뭐 우리 음매하는 그 소를 말합니다. 그 소눈처럼 커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증상들은 뭐 쭉 있는데 다 별로 뭐라 해야 되나, 일반적인 녹내장 증상과 똑같기 때문에 따로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밑에 둘째 줄 확진되면 즉시 수술 시행 줄치고, 마지막 줄에 대부분 요인은 예후는 좋지 않고 수술 직치료가 빠를수록 예후는 좋다 줄치시면 됩니다. 뭐 별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는데 뭐 대충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저절로 끊겨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